내가 없는 당신에게 네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번째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지난번에 세 번째 에피소드 때 이제 나 없이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내가 있는 당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그것 중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일단 좀 멈추거나 피하거나 이렇게 해서 나에게 좀 환경과 시간과 여유를 주는 거, 너무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그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거창하게 이제 같이 막 해보자, 여러 가지 나누어 드리겠다, 막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사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뭔가 딱 정답을 알고 있다, 이 방법이면 만병통치다, 이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저는 내가 없는 당신인 저와 오랫동안 씨름하고, 아직도 때때로는 나를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또 내가 없는 나를 종종 발견하거나 하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정말 저에게 도움이 됐던 주옥 같은 책들, 글귀들, 이야기들, 시간들, 행동들, 습관들, 이런 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막상 그 팁들을 막 나누려고 하니까, 이거였어?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뭐, 이 정도야?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혹은, 아닌데 이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막 저한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부터 나눠드려야 되지? 어떤 얘기가 제일 도움이 될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에피소드는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이 여정 시작하면서 그랬으니까 오늘의 에피소드의 제목은 이름하여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 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문제를 발견하면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어떤 거를 써서 그거를 당장 고쳐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의 어떤 난관들이나 문제라는 게 오늘 어떤 방법을 안다고 해서 내일 짠 하고 고쳐지지가 않잖아요. 뭐 일례를 들어서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래요. 실제로 뭐 살을 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이어트에 많은 방법이 있고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더라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에 맞는 시간, 방법, 환경들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학교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이 문제집 풀면 뭐 1등 보장이다, 이런 건 없잖아요. 또 가면 어느 시간에 공부가 잘 되는지, 어떤 류의 문제집이 나한테 더 잘 맞는지, 심지어는 이 펜이 더 잘 맞는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만 그랬나? 이 과목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고, 이 과목 공부할 때는 꼭 형광펜으로 하는 게 편한 것 같고, 이렇게 상황마다 다른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시행착오 겪는 거 반드시 겪어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시행착오라는 말 싫어하죠. 시간도 걸리고 또 시행착오라는 건 넘어지기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제가 시행착오라는 말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자전거 배우는 이미지인데요. 옛날에 제가 리더십 배울 때 미국의 굉장히 저명한 리더십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리더가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을 때 너무 많이 개입하면 이
자전거 뭐 배우신 분 알겠지만 뒤에서 누군가 잡아줘야 되잖아요. 너무 많이 개입하면 너무 많이 잡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이어서 결국 그 사람이 스스로 자전거를 못 배우게 되는데, 너무 잡아주지 않으면 계속 넘어지니까 너무 두려움만 크게 해서 결국 또 자전거를 못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란 잡고 놓는 거를 굉장히 지혜롭게 잘 하는 것이 좋은 리더다, 이런 얘기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리더의 입장 아니고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사실은 리더가 잡아줘도 자전거를 한 번도 안 넘어지고 배우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에서 인생 사는 법을, 행복을, 오늘을 지나는 방법을 넘어지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생각하고 오늘부터 잘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한 다음에 완벽한 이상주의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준비했거든요. 사실은 완벽주의는 우리 주변에 많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면 더욱 그렇고, 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국가를 떠나서라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일을 미루고 자칫 보면, 밖에서 보면 저 사람 게으르다, 왜 저거 빨리 안 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진짜 게으른 게 아니라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루는 이유는 아직 그거 할 준비가 안 됐다. 혹은 그걸 하려고 하면 시작과 끝을 다 알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1단계 뭐고 마지막 단계가 뭔지,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개런티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지만 할 수 있어서 머릿속으로만 1000만 번을 계속 돌리느라고 실제로 몸은 안 움직이지만,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미룬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사람 마음 안에서는 벌써 그 일을 1000만 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으실 텐데, 다이어트 머릿속으로만 하는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계속 생각하거든요. 시작을 못하는 거. 혹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빨리 방 치워 라고 말하는데 꾸역꾸역 미루는 아이를 보면 그 방 치우는 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떤 단계로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개런티가 딱 내가 원하는 상태가 날 건지, 그럴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는지, 그럴 만한 에너지가 나한테 있는지, 내가 했을 때 그 개런티가 되는지 막 생각을 하다가 에너지를 다 쓰고 결국은 청소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엄마한테 등짝을 맞으면서 게으르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완벽주의 성향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시작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획 짜고 이렇게 하면 실패가 없을 거야 라고 개런티 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작해보지 라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다 안 되면 다시 돌아보고 하지, 하다 안 되면 말지, 하다 안 되면 조금 다시 수정해서 하지, 이런 가벼운 마음이 시작할 때 있는 사람들이 성공을 많이 한다고 해요. 오히려 완벽하게 생각하고 절대로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됐을 땐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시작할 에너지도 없을 뿐더러 그거를 오래 길게 가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은 가기 전에 다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기부여하고 라이프 코치 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다 결정하고 시작할 생각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책을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일단 시작하세요. 그걸 시작해서 매일매일 쓰다 보면
쓰는 과정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배우고 완벽히 준비된 상태에서 하기는 어렵고 하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상상 이상으로 강한 사람인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볼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준비돼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고 못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팟캐스트를 이렇게 후뚜루마뚜루로 시작한 이유도, 이번에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시작해보자. 어차피 내가 구독자가 10만 명, 20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내 얼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몇 명 되지 않는 북클럽 친구들만 좀 듣고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시작하면서 뭐가 그렇게 완벽해야 될까? 아마 내가 팟캐스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은 모르지만 하면서 배우게 될 거야. 이거 하다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면서 알게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팟캐스트의 저의 지금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 성실하게 꾸준하게 에피소드를 올려보자. 그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완벽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에피소드 올리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도 한국 기간으로 금요일이 되면 이 팟캐스트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아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시작한 거,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거, 완벽하게 준비 안 됐을 때 한 걸음 내딛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또 다른 하나를 얘기하면, 그냥 시작하지만 꾸준히 하는 거, 그것을 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로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헬스장 가서 1시간씩 2시간씩 운동할 거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씩 매일 일주일에 3번씩 1년, 2년, 3년 이렇게. 그래서 한 번 할 때 많이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 한 번 할 때 가볍게 조금씩, 그렇지만 계속 실패해도 꾸준히 시도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제가 그래서 아까 팟캐스트 저희 목표가 성실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는 거라고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느냐, 여러분,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난 없어, 내가 너무 없어, 내가 소멸됐어,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래, 내가 당장 이 순간부터 나를 찾는데 아주 올인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마음을 먹으면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고 싶어 하고, 또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는 자기가 소멸된 상태인데 그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면 패배감만 우리에게 깊이 남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천천히 합시다. 여행처럼, 여정처럼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극단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면서 배워갑시다. 이 얘기를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또 이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흥미로운 사실을 되게 발견했는데, 저에 대해서. 저는 결혼을 했고, 얘기 내가 했나? 어쨌든, 남편과는 그 때때에 따라서 뭐 집안일과, 월급과 뭐 돈 오는 것과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 몇 달간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가 집안일을 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됐어요. 저희가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함과 동시에 이제 이 집안일이 저의 주력 상품이, 주력 일이 이제 되게 된 거죠. 일을 평생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이제 이 시즌에. 그런데 저한테 얼마나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찼는지, 이 집안일을 할 때도 말이에요,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거예요. 식단 완벽하게 해내고 싶고,
집 정리하는 거, 청소하는 거 완벽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제 시달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럼 남편이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저를 보고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멈추고 밖에 나갔다 오자 막 이렇게 할 만큼 제가 이제 그런 날도 있었고, 아 오늘은 망했어, 그리고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는 날도. 이게 이제 완벽주의 기질이 강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구나, 거기까지 제가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제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땐 호텔처럼 집이 돼 있지 않잖아요. 제가 청소를 깨끗이 한 날도 호텔처럼 돼 있지 않고, 아직 이사 와서 다 모든 것이 정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조금 더 어수선할 거고, 청소를 한다고 했어도 표시가 안 나는 날이 많고. 그런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집안 상태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아우 저거 치워야 되는데, 아우 저거 못했다, 아우 왜 이렇게 게으르니, 왜 이거 안 했어, 이런 마음을 계속 제가 스스로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그래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 긴 사람인데, 집에 있으면서 제가 심어놓은 완벽주의 때문에 불필요한 수치심과 죄책감을 계속 딜하고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의식하지 못했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이렇게, 이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이렇게. 저희 남편은 최근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나누니까 이제 집안일이 자기 일이 아니게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도 이제 좀 완벽주의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학교를 가서 딱 책을 펼치면 못한 공부들이 제일 먼저 올라오면서, 아, 나 이거 제대로 안 했다,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감정들을 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둘이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사는 건 정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서로를 갉아먹는 삶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한 걸음부터 하면 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런 말을 우리 서로한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근데 금방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새는 밖에 나갔다 하면, 이 정도면 훌륭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하는 게 잘한 거야, 그 다음은 내일로, 이런 얘기를 좀 저한테 해주려고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집에 가면, 아 저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건 좀 더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드세요? 혹시 그렇다면 완벽주의적인 기질 때문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를 찾는 여정에서도, 아우 내가 또 이러고 있구나, 내가 또 내 밥 메뉴 못 정하고 자식 새끼들이나 남편 거에만 잘하고 있구나, 또 내가 내 와이프만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만 생각하고 있구나,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고 싶은 나의 완벽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러지 않으려고 마음을 좀 다독거려 주시고, 오늘은 한 걸음만 가자, 너무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천천히 해도 괜찮아, 말해주시면 어떨까요?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여정을 가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오늘은 한 가지만 나를 위해서 하세요. 너무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힌트들에서 말씀드렸던, 아, 나를 위한 공간이 없구나, 나를 위한 시간이 없구나, 내가 남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에게 공감되셨다면, 그것들 중에 하나만, 오늘은 누군가가 요청할 때 미안해요 라고 거절해 보는 거, 이 한 가지. 혹은 오늘은 청소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나를 위해서 차 한잔 해야겠다, 이런 걸 할지.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겠다, 이런 걸 할지. 한 가지만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 애청자 중에 한 분께서 오늘 자기 동네에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에서 파는 순댓국이 땡긴대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먹으러 갈 거래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우리 이렇게 천천히 시작해봐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럼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